네, 반갑습니다. 투자의 맥을 정확히 짚어드리는 맥정 코치입니다. 자, 현재 시간 1월 30일 금요일 12시 41분을 지나고 있고요. 자, 로보티즈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오늘 로보티즈 보면 어떻죠? 무려 지금 6%가 넘는 좀 상승세. 아주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5거래일째 연속 상승을 보여주면서 말 그대로 지금 축제죠, 축제. 제가 왜 이 어제의 흔들림에서도 털리면 안 되고 이 앞전의 투매장에서도 털리면 안 되고 오히려 매수라고 했는지 이 명확한 이유가 지금 이 시세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또 장중에 이 고점에서도 좀 계속 흔들림은 나오죠. 그래서 이 마음이 흔들리시는 분들 분명 계실 것 같은데 이게 어려운 것 같지만 좀 상당히 간단한 겁니다. 자, 제가 강조를 해드렸던 게 뭐죠? 코스닥이 급등을 할 거기 때문에 그때 이 시총상위 로봇주가 간다고 그렇게 말씀드렸던 거죠. 제가 이 앞의 상승도 맞춰드렸지만 이번의 상승도 다시 한번 이 방향성을 예측을 해드린 건데 제가 어떻게 이야기했는지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쉽게 설명을 하면 지수 갈 때 뭐 삼전이 가는 것처럼 시총 상위 섹터가 가야 하는데 지금 그 모습이 이 로보티지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뭐 지수 이야기도 좀만 더 해드리면 명확하게 고점 돌파에 대한 걸 이야기를 했죠. 이 수많은 이 직전 고점을 돌파한 위치에서 지루한 기간 조정은 나오지만 계속적인 대기 매세 그리고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코스닥이 돌파를 하러 갈 겁니다. 그럼 그때 뭐가 가냐? 이 로봇과 반도체가 갈 거예요 라고 제가 명확히 말씀드렸고 지금 그 흐름이 나오는 거죠. 자, 이게 지금 이 1개월 전 영상입니다. 제가 이 로보티즈 쉬는 시점도 이야기를 해드린 거고 그 뒤로 뭐가 갔죠? 이 소형 로봇주들이 엄청 폭등했죠. 그리고 지금 지수가 올라오니까 어떻게 되고 있어요? 그렇죠. 바로 이 로보티즈가 다시 가는 겁니다. 자, 제가 이 지금 시장의 상황을 이 무려 1개월 전부터 이 현재 축제가 시작이 되기 전부터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저는 이 뉴스나 현재 시장의 상황, 이 과거에 대한 이야기, 현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이 앞으로의 이야기를 계속 해드리는 거죠. 자, 그럼 이 고가를 갱신한 로보티즈도 이 앞으로의 흐름 정말 중요하겠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오늘 시간에 좀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설명에 앞서서 오늘 영상의 시청료도 아래에 좋아요 하나면 충분합니다. 자, 돈 드는 거 아니죠? 딱 1초만 투자하셔가지고 아래에 엄지척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 자, 저는 이 로보티즈가 지금 더 상승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저와 같은 생각을 하시면 이렇게 상승, 자, 하락을 생각하신다면 이렇게 하락이라고 댓글도 한 번씩 꼭 부탁드릴게요. 자, 바로 설명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 로보티즈는 점점 과열 국면으로 지금 가고 있는 시점이라고 생각해요. 좀 간단하게 좀 심리적인 이야기를 해드릴까요? 예. 자, 이제 행동경제학에서는 이 확증 편향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확증 편향.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처음에는 이 고점을 돌파를 하는 게 맞나? 어떤 이 의심점이 듭니다. 의심점. 왜냐면 뭐 직전 고점 쌍고나 뭐 삼산이나 삼고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또 이 털기를 하는 게 아닌가 의심을 한다는 거죠. 그럴 때 이제 이러한 이 장중 흔들림이나 이런 흔들림이 발생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흔들리던 주가가 어느 시기가 되면은 멈춰요, 멈춰. 즉, 이 정적 국면에 들어간다는 거죠. 어제 오늘 계속 흔들기가 나오는데 어느 날부터 이 흔들기가 안 나온다는 겁니다. 그럼 그때 이제 이 종목은 확실한 고점 돌파구나 이런 생각들이 점점 지배를 하면서 이 확신을 갖게 되는 거죠. 확신을. 그 확신이 이제 확증 편향이 되면서 어떤 게 나오더라? 광기가 나오더라. 저야 이 시장에 대한 경험이 많이 있으니까 그냥 이 광기가 나온다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계속 강조를 해드리는 거고 저야 그냥 편하게 좀 기다리고 있는 거죠. 이 광기를 현재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한번 좀 잘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이 고점 돌파를 한다고 이야기한 거를 지금 2개월 전부터 최초 우리가 매집을 할 때부터 말씀을 드렸던 이야기인데 제가 이 조정에서도 여기도 다시 2차 맥점을 짚어드리고 이 흔들림이 나오는 국면에서도 지금 흔들리지 마시라. 오히려 이 흔들림이 나올 때 뭐라 그랬죠? 오히려 더 사시라고 제가 문자도 발송을 해드렸죠. 뭐 살 사람 사고 말 사람 많은 거긴 한데 그런데 주가가 계속 점점 올라가더라는 겁니다. 자, 어제도 흔들리지 마시라. 오늘도 흔들리지 마시라. 계속 흔들리지 마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같이 수익을 내면 좋죠. 그래서 제가 이 공유를 계속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때 로보티즈가 안 가니까 이 본체도 없는 이 소형 로봇주들 있죠. 말 그대로 그 포모가 만들어낸 이 시세를 보고 쫓아가다가 또 이런 급락을 맞게 된다니까요. 그럴까봐 시장이 갈 때 간다 이야기를 했고 이 본질적인 내용이 있는 이 로보티즈를 계속 이야기했던 겁니다. 자, 이런 부분은 정말 이 수급만 보더라도 확실히 나오는데 자, 보시면 어떻죠? 이 외국인 기관, 금융투자, 투신, 연기금
모두가 지금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 팔고 있죠? 그렇죠. 개인이죠, 개인. 자, 요즘 로봇이 끝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도대체 이게 누가 로봇이 끝났다고 이야기하냐 이겁니다. 제가 이 광기를 보여드리면서 OCI 홀딩스, OCI 과거에 이 버블이 발생했을 때 나왔던 그 광기를 차트를 비교하면서까지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특히 이렇게 신고가 가는 종목은 정말 무서운 겁니다. 없어요. 목표가가 없습니다. 그리고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아까 보셨죠? 개인들 파는 거 봤죠?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개인들의 물량은 또 더 없어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제 영상을 꾸준히 보신 분들은 다 가지고 있죠, 지금. 제가 멘탈 케어를 해드리는 거고, 이 맥점을 좀 정확히 짚어드리고, 그리고 그 근거, 왜 제가 보유를 하는 그 근거에 대해서 설명을 계속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잘 보유하고 계신다면은 이 아래에 좋아요 버튼 한 번씩 꼭 부탁드리고요. 물론 이 로봇주들 휴식기는 분명 오긴 옵니다. 그것도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긴 휴식기가 오긴 올 거예요. 하지만 그 뒤에 더 광기가 나올 거다. 이거를 계속 일관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 이 추세가 꺾이고 이 휴식기가 나오는 그 시점 있죠? 그 시점이 오면 또 제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지금은 여기를 엉덩이라고 표현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이 추세가 나왔는데 이쁜 엉덩이, 특히 이 오른쪽 엉덩이가 보통 우리가 매수로 활용한 자리잖아요. 그래서 쌍바닥이 생기면 이 다음 추세가 진행이 된다고 하는 건데, 지금 이 1차 시세 이후에 이 오른쪽 엉덩이를 제가 2차 맥점을 짚어드린 건데, 지금 여기는 이 1번에 대한 구간보다 더 강한, 더 각도가 큰 시세가 나와주는 게 정석 입니다. 지금 그게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한 주도 털리면 안 되겠죠. 월봉으로도 보면 어떻죠? 제가 강조했던 게 이 2개월에 대한 조정이, 그러니까 조정이라고 표현을 했죠, 조정. 그런데 지금 수급이 어때요? 이 밑꼬리들을 다 소화를 한 겁니다. 소화를 했어요. 그리고 고점도 높이고 있는 거죠. 지금 이 시장이 미쳐 있는데 우리도 그냥 미친 척 가져가자는 겁니다. 자, 제가 무조건 올라간다고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보는 그 매매 관점에서도 계속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 거죠. 자, 보시면 5일선과 제가 11선 이야기를 상당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1차 파동에서는 보시다시피 이 파란 선인 11선을 지지로 계속 이 우상향의 추세를 만들었다고 하면, 이 2차 상승 국면에서는 어땠어요? 5일선을 기준으로 올라오다가 이 11선과 맞물리는 위치에서 깨지니까 이 조정이라는 게 발생했죠. 그럼 우리는 또 이 조정에서 매수를 하고, 지금 더 광기의 어떤 시세를 보이는 거기 때문에 더욱더 더 단기 이동 평균선에 대한 지배를 많이 받을 겁니다. 그럼 이 최근 그림 보면 어떻습니까? 이 빨간 선, 이 5일선을 타고 현재도 올라오더라. 정말 팔고 싶다면 이 5일선이 깨졌을 때 좀 파셔라. 그리고 또 11선이 깨지면 그때 좀 파시라는 거죠. 수익 실현이 나쁜 건 아닙니다. 수익은 항상 오라요, 오라. 그러니까 하지만 그 명확한 수익 실현을 해야 되는 그 타이밍에 하시라는 겁니다.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여기가 고점일까 어떤 예측을 하면서 이 매도를 먼저 하시지 말고 확인, 매매를 하시라는 거죠. 저 역시도 이 구간에서 일부를 팔자고 했던 건 로보티즈가 정말 과열의 종목인 건 분명했죠. 저 역시도 끌고 가는 게 쉽진 않아요. 그 부분을 심리적으로 이기는 거는 이 분할 매도란 게 있기 때문에 일부 팔아주면 되는 겁니다. 지금도 이 과열이 또 오고 제가 목표한 목표가가 오면 그때 또 여러분들에게 정확한 그 고점에서 매도를 하자고 분명히 말씀을 드릴 겁니다. 큰 뷰를 가지고는 있지만 이 대응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확실히 해야 된다는 거죠. 제가 이렇게 시장에 대한 설명도 해드리고 단기 관점에서에 대한 대응, 이 추세에 대한 설명, 지금 전부 이 로보티즈에 대한 이야기를 다 해드리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제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이 맥점 차트로 차트를 한번 볼 겁니다. 자, 이 차트는 다들 이 킴증권 용전 아시죠? 제가 이 차트 하나로만 입상을 할 정도로 제 노하우가 담긴 그 차트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밴드들이 이 지지의 역할을 해준다. 즉, 이 맥점을 정확하게 짚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자, 그럼 이 1번의 구간과 이 2번의 구간이 우리가 매수할 수 있는 그 맥점에 대한 자리가 되겠죠. 맥점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사자마자 빠르게 수익이 나거나 샀을 때 거기에 대한 리스크는 최소하고 어떤 이 기대 수익이 큰 구간, 즉 눌림목에 대한 그 구간을 이 맥점 차트가 짚어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1번과 2번에 대한 자리도 여러분들에게 다 공유를 해드리고, 그리고 지금까지 보유를 해오고 있는 거죠. 지금 이 1%였던 수익이 무려 이제 83%가 됐습니다. 며칠 전 영상만 보신 분들도 이 30% 정도까지 수익이 났었는데도 제가 계속 홀딩을 해라. 대장이니까 뭐 지금 클로버도 좋죠. 클로버도 수익률이 좋지만 결국 대장인 로보티즈가 이 따라가는 그 시점은 분명히 나올 겁니다. 제가 이 로보티즈의 기업적인 설명, 시장 상황 전부 말씀드리지만 정확히 이 맥점이 닿는 이 맥점에 대한 포지션도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투명하게 공유를 해드리고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주가가 여기서 밀린다 하더라도 밴드가 올라오게 되면 여기는 오히려 떨어지면은 이 3차 맥점에 대한 자리가 되는 거지, 이 추세가 깨지기 전까지는 이 절대적으로 추세가 깨졌다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많은 종목들을 지금 우리가 수익을 내고 있죠. 자, 가장 가까이 있는 클럽만 보더라도 어때요?
밴드에 대한 이탈이 전혀 발생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팔지 않고 계속 보유를 하고 오히려 이 맥점에 대한 자리도 말씀을 해드렸던 거고, 자, 원익홀딩스도 최초 제가 11월 달부터 말씀드렸는데 어때요? 투매가 발생해도 이 밴드를 지지를 하죠. 즉 이 세력들이 매집한 자리에서는 강력하게 매수가 들어오더라. 원익홀딩스도 아직 추세가 안 깨진 거죠. 제 문자를 한 번이라도 받으셨던 분들은 다들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자, 그럼 제가 기다린 그 과열은 도대체 언제 오느냐? 그 부분도 한번 보자고요. 지금 보시는 거는 이제 맥점 매도 차트인데 제가 따로 세팅을 해놓은 겁니다. 보시면 어떻죠? 그렇죠. 그 과열이 올 때, 과열이 오면 이 약간의 조정들은 발생합니다. 그런데 지금 긴 시간 조정을 보냈기 때문에 제가 뭐라 그랬어요? 이 과열까지 가는 구간에 상방이 상당히 많이 열려 있다. 이런 표현을 많이 썼던 거죠. 과거에 정확히 저항을 받았던 그 포지션들이 보이시죠? 자, 이렇게 지금 이 매수에 대한 부분도 짚어드리고 있고, 그리고 이 매도 맥점에 대한 부분도, 이 시장에 대한 이 큰 그림까지도 다 말씀을 드리고, 뭐 단기 대응뿐만이 아니라 저같이 추세 거래하는 분들은 또 어떻게 가져가야 하는지까지 다 설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로보티지의 모든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는 거죠. 자, 저도 물론 이 로보티지를 매집해서 지금까지 홀딩을 하고 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라 그랬죠? 눌림이 나오면 뭐라 그랬죠? 바로 이 3차 맥점이 또 나올 겁니다. 그래서 지금 1차와 2차 때 저를 따라서 못 사셨던 분들, 지금 신규로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이 3차에 대한 자리가 나오면 제가 3차 맥점을 꼭 짚어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 매도 차트로 봤을 때 이 과열이 나오면 어떻게 된다고 했죠? 기간 조정에 들어가더라. 이 단기 고점이 나왔을 때 우리가 어디서 팔아야 되는지 이 매도 맥점까지도 제가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시간에 자세하게 분석을 다 해드렸지만 그래도 이 중심을 좀 잡기 어렵고 이 타점을 잡기 어려우신 분들은 이 아래에 구독 한번 해주시고요. 지금 이 화면 아래에 번호 보이시죠? 여기로 이렇게 맥점이라고 문자 한 통만 남겨주시면 됩니다. 제 번호는 010-6518-5019입니다. 제가 이 매수를 하고 매도를 할 때 같이 좋은 수익을 내자는 마음에서 공유를 해드리는 거니까 간단하게 이 아래 번호로 맥점이라고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지금 시장 전체적으로 과열이 나오고 뭐 눌림목도 좀 나오고 있지만 현재 이 유동성 장세 이대로 끝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지금 이 버블을 이야기했을 때 딱 중간 정도의 위치에 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과거 버블 시장과 좀 비교를 해드리면서 지금 시장의 또 중요 포인트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은 제가 특별히 이 버블에 대한 이야기를 좀 추가적으로 해드리고 앞으로 어떤 종목을 봐야 하는지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지금과 똑같은 시장이 이제 86년도 그리고 이 2000년도에 한번 있었습니다. 86년도는 산업혁명이었고요. 2000년도는 여러분들이 다 아는 이 IT 버블이었죠. 그런데 전 지금 시장은 이 86년도와 가깝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이 86년도 시장을 돌아보면 이때는 이제 전자화 시대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종목들이 갔냐면 지금과 같은 이 기술주들이 엄청나게 가고 그 뒤에 이 인프라 쪽 건설, 철강, 뭐 조선 이런 쪽이 엄청나게 갔죠. 그리고 당연히 저금리 구간이었기 때문에 은행주도 갔고 그 뒤에는 증시도 엄청나게 상승하니까 증권도 오르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가 뭐였죠? 이 3조 호황기였죠. 뭐 저금리 저유가, 뭐 저달러. 자, 여기서 이제 딱 무릎을 치게 하는 거죠. 뭐 트럼프 때문에 저유가와 저달러, 거기에 이 저금리까지. 그리고 잘 보세요. 지금 이 26년도 시장은 뭐냐면 86년도에는 전자화 시대였다고 하면 지금 이 대 AI 시대죠. 주제는 바뀌었지만 그 흐름은 같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기술주들 가고 있고 그래서 제가 올해는 뭐 인프라 쪽을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은행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점진적으로 계속 상승을 하고 있잖아요. 조용히. 그런데 이 86년도 시장이 상승세가 이 5년을 갔습니다. 5년을. 그런데 우리나라 지수 지금 어때요? 이제 고작 1년 좀 넘게 상승을 해주고 있는 거죠. 물론 이 안에 이 조정에 대한 시간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뭐 몇 개월씩 나오긴 했죠. 뭐 지루한 엄청난 횡보를 하던가. 하지만 엄청나게 장기간 동안 대세 상승을 보여주더라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진행하는 게 이 밸류업 프로그램이죠. 최근 이제 일본이 이 밸류업 프로그램을 하고 나서 지수가 이 5배가 뻥튀기가 됐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뭐 2000포인트에서 이제 4000포인트 좀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뭐 2배 정도 상승을 한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정부가 이 밸류업 프로그램을 하면서 목표하는 게 뭐냐? 바로 이 6월 달에 있는 이 MSCI 이 선진국 지수 편입을 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최근 나온 뉴스가 24시간 거래가 된다. 뭐 외환시장도 개방을 하고 그리고 상법 개정안 같은 경우도 지금 1단계, 2단계, 뭐 3단계 단계별로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 이 모든 게 왜? 바로 이 선진국 지수에 편입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이제 6월 달에 발표가 있으니까 거기에 맞게 정부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편입이 되면 무슨 효과가 되냐? 이제 모든 이 업종들이 재평가를 받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패시브 자금이라는 게 들어옵니다.
수십 조의 자금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선진국에 편입이 되면 이 장기 투자 성향이 강한 이 글로벌 연기금까지도 들어와서 이 지수의 하방 경직이 또 생기는 거죠. 거기에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도 해소가 되는 거고요. 자, 그럼 이 자금들이 들어와서 어디로 가냐? 우선적으로 이 시총 상위 종목들을 사갑니다. 삼전이나 하이닉스가 대표적이고요. 물론 이 현대차, 바이오 쪽에서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있겠죠. 그런데 이 종목들을 보면 이미 너무 많이 올라서 올라타기가 쉽지 않죠. 자, 하지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 가는 업종을 저는 명확히 알고 있거든요. 이 다음으로 가는 종목은 바로 이 지주사입니다. 지주사. 배당을 늘리거나 이 자사주 소각을 하는 기업들인 거죠. 자, 그러니까 어제 오늘 뭐가 가요? 바로 이 지주사가 가는 겁니다. 지주사가. 지금 보시면 하나 같은 경우도 이 파란 밴드에서 지지를 받고 엄청나게 지금 폭등세를 보여주고 있고, 효성 같은 지주사들도 다 이 파란 밴드에서 이 쌍바닥까지 만들면서 지금 급등을 보여주고 있죠. SK도 마찬가지죠. SK는 고점 돌파를 하는 건데 더 상승을 해줘야 되는 차트죠. 자, 이 지주사가 가고 그 다음 뭐가 가냐? 제가 보는 이 업종이 갈 건데, 자, 지금 차트를 보시면 이 종목도 마찬가지죠. 지금 강한 상승 뒤에 계속 기간 조정을 충분히 받은 겁니다. 그러면서 이 파란 밴드에서 정확하게 지금 지지를 받더라. 이런 차트들로 다음 상승 파동으로 가는 종목들 정말 많이 봤죠. 하나오션뿐만이 아니라 LS 일렉트릭도 그렇고 다 이 패턴으로 해서 고점 돌파를 한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지난번에 이 히든 종목은 뭐였냐? 이 전력주였습니다. 지금도 이 20% 수익은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히든 종목 절대 놓치면 안 되겠죠? 자, 히든 종목 받는 방법도 아주 간단합니다. 아래에 번호 보이시죠? 010-6518-5019 여기로 숫자 2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지금 맥점 밴드에 정확히 지지하고 있는 이 히든 종목 제가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돈 드는 거 아니죠? 꼭 받으셔서 이번 수익 꼭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최근 부적이나 이 맥점 차트가 뭐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원리는 심플합니다. 자, 세력들은 은밀하게 이렇게 물량을 모아가는 매집 구간이 반드시 있습니다. 제 차트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매집 구간을 누구나 눈에 볼 수 있게 이렇게 직관적으로 색깔로 표시를 해놓은 거죠. 자, 그런데 아무리 차트가 좋아도 이 실전에서 통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 그래서 제가 이 맥점 차트를 들고 이 실전 투자 대회를 나갔습니다. 자, 국내에서는 가장 큰 대회죠. 그것도 상위권 수익을 꾸준히 낸 사람만 참여 가능한 이 키움증권 영웅전에 나갔습니다. 자, 1년에 한 번 열리고요. 제가 만든 차트로 전체 9등을 했습니다. 자, 맥점코치라고 이렇게 이름이 적혀 있고, 그리고 직인도 찍혀 있고, 자, 2023 키움 영웅 결정전 전체 9등. 자, 손뭉치. 예, 손뭉치는 제가 키우는 강아지 이름입니다. 소미뭉치. 참 귀엽죠? 자, 혹시나 이래도 의심을 하시는 분들 계실까봐 그래서 제가 지금 바로 이 키움증권 사이트에 들어가서 명예의 전당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2023년도 1천대회 보이시죠? 조작할 수 없는 이 실제 키움증권 서버 화면이고, 이 쟁쟁한 이 고수들 사이에서 당당하게 이 맥점 차트로 구의를 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맥점 차트는 이 실전 투자에서 이미 검증을 마친 차트란 뜻입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이 차트로 여러분들이랑 열심히 수익 중이죠. 여러 종목이 있지만 딱 채널에 올려드린 것만 한번 보죠. 플로봇을 보시면 어때요? 안 깨지죠? 모양 어때요? 안 깨집니다. 로보티즈도 안 깨지죠. 오히려 제가 지금 더 사자고 말씀드리잖아요. 그죠? 그리고 최근에 뭐 잡아드렸어요? 피롭틱스. 정말 아쉬운 거는 뭐냐면은 제가 이 엑시콘이랑 오키스 전자도 다 잡아드렸어요. 보시면은 그러니까 맥점에 닿는 애들은 제가 잡아드린다고 했잖아요. 돈이 되는 정보. 근데 다 잡아드렸는데 자 보세요. 자 지금 저희 채널 가보시면 맥점 코치 부품주라고 치면은 이렇게 된다니까요. 보통 요즘에 제가 잘 가는 에코프로나 그런 것들은 조회수 엄청 많이 나오는데 이 탑2를 찍어드렸는데 조회수가 죽어버리더라고. 근데 이런 거를 제가 문자로는 다 보내드린다는 겁니다. 한미반도체뿐만이 아니라 그때 이야기했던 게 저 영상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엑시콘 최바닥일 때, 오킨스 전자 최바닥일 때, 필옵틱스도 최바닥일 때 다 짚어드린 겁니다. 자, 이번에 KCTC도 올려드리고 어때요? 제가 하루 전에 올려드렸죠. 하루 전에 올려드리고 이 6,400원일 때 그때 영상을 찍어서 올려드렸는데 다음날 바로 어떻게 됐죠? 바로 이 7,400원까지 급등을 하더라. 제가 이런 단기도 다 이렇게 문자로 다 보내드리는 겁니다. 문자로. 영상도 올려드리고 문자도 보내드리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니라 지금 또 이 맥점 차트에 닿는 아주 좋은 종목이 있는 겁니다. 자, CNG 하이테크라는 종목인데, 자, 지금 이제 반도체 로봇 제가 다 짚어드린 게 전부 급등을 하고 있죠. 근데 제가 강조를 했던 게 코스닥이 가면 또 꼭 보셔야 될 게 있다 짚어드렸죠. 뭐였죠? 바로 테마주입니다. 테마주. 미리 준비를 우리는 해야 된다고. 급등한 거 보고만 있지 말고 지금 이렇게 유동성이 풍부한데 우린 미리 이 다음을 준비를 해야 한다고 제가 입이 닳도록 강조를 해드렸죠. 자, 그런데 이미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이미. 자, 제가 최근에 올려드린 종목이 뭐죠? 필옵틱스라는 종목이죠. 유리기판 쪽 보셔야 된다고. 이때 영상을 올려드렸는데 벌써 이 직전 고점까지 6만 원까지 급등을 한 거예요.
채널에 맥점 코치 필 옵틱스라고 하면은 제가 정확히 이 눌림목 라인에서 영상 올려드린 거 있습니다. 자, 그런데 유리기판 하면 또 대장이 뭐죠? 대장은 태성입니다. 태성. 자, 태성 어때요? 태성 같은 경우는 한번 페이크를 주고 날아가는 전형적인 세력주 패턴입니다. 당연히 이 파란 밴드에 걸렸는데, 파란 밴드는 제가 뭐라고 했죠? 강력 매수존이라고. 그 강력 매수존을 주고 어떻게 돼요? 급등하잖아요. 그래서 이 종목 못 사신 분들 사시라고 제가 필 옵틱스도 영상을 계속 따로 올려드리고 있는 겁니다. 뭐 우량주 같은 경우는 뭐가 가죠? 뭐 삼성전기가 가고. 자, 그런데 우리가 또 여기서 뭘 알아야 되냐면, 자, 로봇주들 갈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량 로봇주들 갔죠. 유리기판 쪽에선 지금 삼성전기가 간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뭐가 중형주가 갑니다. 중형주가. 지금 이 태성이랑 필옵틱스가 가고 있죠. 그 다음에 뭐가 가죠? 소형주가 갑니다. 이 낙수 효과들로 소형주가 가요. 이번에 이 소형 로봇주들 갈 때 다들 경험하셨잖아요. 우량 로봇 가고 중형 로봇 가고 소형 로봇 갈 때는 엄청 빠르게 갑니다. 엄청 빠르게. 이 개인들의 포모가 발생이 돼가지고 그때는 이 급등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 유리기판 쪽에서 만약 소형주를 본다고 하면 이 CNG 하이테크를 보라는 거죠. CNG 하이테크. 얘도 보면 시총이 2천억도 안 됩니다. 이 유동성이 풍부한 장에 시총이 2천억도 안 되는데 기술력을 가진 기업이 몇 없어요. 그 중에 종목이 하나다. 삼성전기와 하이닉스도 보고 간 이 CNG 하이테크입니다. 작년 2월이죠. 작년 2월. 작년 2월에 이제 코엑스에서 세미콘 코리아가 열렸습니다. 뭐 간단하게 이 뭐 반도체 뭐 모토쇼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뭐 기술 트렌드를 보여주고 여기서는 이제 기업들이 와가지고 수주를 바로 할까 말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건데, 당시에 이 CNG 하이테크 이쪽 부스에 삼성전기, 삼성전자, 하이닉스 유리기판을 상용화시키려고 하는 기업들 있잖아요. 얘네들 이 기술진이랑 이 담당진들이 엄청나게 몰리더라. 그만큼 이제 기술력을 인정을 받은 겁니다. 자, 국내 주요 반도체 기업인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로부터 기술 검토 및 협력 타진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손꼽히는 기술력으로 업계에서는 한국이 일본과 미국을 제치고 이 유리기판 기술을 선도할 수 있는 계기라고 평가가 나온다. 차트도 보자고요. 그때 2월달이라고 했죠. 2월달에 뭐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 8천원에서부터 한번 이 엄청난 급등, 거래량을 만든 급등이 발생했습니다. 좀 더 크게 보자고요. 지금 세력들이 이때도 유리기판 이야기가 나올 때 매집을 했는데, 보통 세력들은 그렇습니다. 고점을 한번 매집을 하면 저점을 한번 만들어요. 여기서 이 세력들의 평단가가 측정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요? 중간값으로 잡히는 거거든요. 여기서 매집을 하고 저점을 만들고 여기서 한번 더 매집을 한 겁니다. 그리고 최근 보시면 어때요? 거래량이 앞전에는 없던 거래량들이 지금 나오고 있죠. 그러면서 주가가 어떻게 되고 있더라? 다시 한번 두 개의 밴드를 만들고 있더라. 자, 밴드를 만든 것뿐만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계속적으로 매집을 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머리를 올린 거죠. 이게 눌림목이 나오면 뭐다? 매수죠, 매수. 그리고 이 종목 어때요? 월봉을 보면 이번에 이 고점 돌파를 하면 새로운 신고가를 쓴 종목입니다. 신고가. 지금 신고가 시장에서 뭐 코스닥뿐만이 아니라 코스피 이 신고가 시장에서 제가 신고가 종목들은 잘 봐야 된다고 했죠. 근데 이때 양봉을 만들어서 흔들기를 만들고 매집을 해서 다시 한번 매집을 했는데 지금 이 윗꼬리, 이 강한 윗꼬리를 지금 전부 다 소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돌파가 되면 뭐가 된다고요? 신고가가 된다고요. 새로운 시세가 열리는 구간이다라는 거죠. 그게 지금 이 제가 보는 맥점 차트에서 전부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맥점들이요. 자, 제가 지금 이 테마주에 대한 이야기도 해드렸고요. 주도주가 뭔지 거기서 주도주들도 짚어드렸죠. 그리고 이 다음에 나올 어떤 현상들, 소형주가 간다라는 이 모든 이야기들을 지금 다 해드린 겁니다. 그리고 이 종목에 대한 시나리오까지 전부 이야기를 해드리는데, 자, 알아서 매매를 잘 하시는 분들은 그냥 하시면 돼요. 근데 저는 이거 매집을 해갈 겁니다. 같이 매집을 해보실 분들, 그리고 이 아직 매매에 대한 중심이 안 잡히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이제 이 아래 번호로 문자 주라는 겁니다. 자, 문자 주라니까 이 댓글로 맥점 이렇게 적으시는 분들이 계시던데, 그게 아니라 이 아래 번호 보이시죠? 여기로 맥점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셔야 되는 겁니다. 문자. 아시겠어요? 자, 오늘도 돈이 되는 정보를 제가 들고 온 건데, 아직 이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셨다면 꼭 부탁드리고요. 자,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제가 이 돈이 되는 정보 들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맥점 코치였습니다.